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었다. 법원 조정실로 들어가기 전 벤치에 앉아 어두운 얼굴로 담배를 피워대던 민수가 무겁게 말을 꺼냈다. 체린이 잘 부탁해. 그리고 우리가 헤어져도 여전히 아빠는 나라는 사실은 유효한 거야. 그렇게 해. 철륜이야 어디 가겠어. 다만 이제 체린이도 중학생이라 공부도 해야 되고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이 덜 되어 충격이 클 테니까 당신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두라고. 미나는 그래도 민수와 체린을 위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모두 미나 앞으로 해주어 그나마 고맙게 생각했다. 사실 민수가 밖으로 돌고 집안 살림이 많이 어려워졌고 친정집도 그동안 재산이 많이 기울어 힘든 지경이라 그것은 앞으로 체린과 자신이 지탱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다 민수는 채소이라는 여자가 얼마 전 차려준 회사로 출근을 하면서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마지막 선심을 쓰듯 반은 떼어주었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한 만큼 이혼 소송은 쉽게 끝났다. 또 한 가지, 미나가 이혼을 결심하는데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아주 우연한 일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날 민수는 사진을 불쑥 내밀었다. 아내를 미행했다는 그 사실은 벌써 부부간의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옛 시절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 버렸다고 미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미나는 이혼을 하는데 주저없이 합의하고 말았다. 어렸을 적 한때 아주 순수한 사랑을 일구었던 임상민과 찍은 사진이었다. 어느 날 보험 영업을 하려 정신없이 사무실 등을 쫓아다니다 임상민의 병원인 줄도 모르고 들렀다. 그 사람인 줄 알고는 창피하여 뛰쳐나오다 힘없이 길거리에 쓰러진 적이 있었다. 상부에서는 계속하여 실적을 요구하였고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그러나 막상 임상민이 의사로 있는 병원에서 마주쳤을 때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임상민은 그런 미나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가 알고 있는 많은 병원을 소개해줘 실적도 많이 올리게 해주기도 하였다. 그렇게 몇 번 만나 차를 마신 사진을 마치 낚시꾼이 큰 월척이라도 건진 것처럼 우쭐대던 민수를 바라보면서 넌들머리가 나섰다. 임상민은 시골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서 그곳에서 부동산 알부자로 여러 사업을 벌이면서 유경사업을 자신의 허영심을 충족할 하나의 감투로 생각하는 이사장을 만나 도움을 받으며 공부를 해야만 했다. 그에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새 사익감으로 낙점을 받았다. 그 사람의 의도는 상민이 장차 법조계로 진출하길 바라는 눈치였으나 상민이 체질에 맞지 않아 겨우 의사로 진출을 바꾸었다. 일찍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했던 상민은 진작부터 의사가 되길 꿈꿔왔다. 우여곡절 끝에 의사가 되겠다는 상민의 소망을 수락해 주었지만 상민은 속박된 삶을 살아야 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려 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이협도 따랐다. 그래서 한 번도 엉뚱한 곳에다 눈을 돌릴 만한 여유는 그에게 애초에 없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미나가 애절하게 남아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렸다. 그런데 이 사장의 딸은 여자답지 않은 데다 바람기가 있는 여자였다. 오죽했으면 부모가 점 찍어 놓은 상민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겨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 몰래 남자를 만나러 다니곤 했다. 상민과 두 사람 사이엔 겨우 부모 앞에서만 연인 행사를 했을 뿐 늘 겉을 돌았다. 상민은 어디에 진학하고서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려 있을 때 미대를 전공한 그녀는 부모 몰래 벌써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었다. 그러나 상대 남자는 같이 미대를 다녔던 남자로 집안 형편도 어려워
예비여사로 물질 양면으로 지원하면서 상민의 사이로 낙점해 놓은 바 있는 부모의 의사를 거부하고 그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결혼은 상민과 하였지만 결혼 생활 내내 그 남자를 몰래 만나왔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상민과 헤어져 그 사람과 결합하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부모들은 상민의 존재마저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여겼다. 상민은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다. 더구나 여자가 자신 몰래 피임까지 하여 자녀까지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서서히 이혼을 할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언제나 헤어질 준비가 항상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이를 달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상민은 여태껏 지원해주고 병원까지 차려준 장인을 무시하기가 못했다. 그러나 결국은 장인이 세상을 떠나자 두 사람은 홀가분한 기분으로 이혼을 했다. 결국은 병원까지 처분하고 겨우 조그만 개인 병원만 차릴 돈만 받고 모든 돈은 아내에게 이자료로 지급하고 그 지긋지긋했던 집에서 물러나 홀가분하게 삶을 꾸려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에 여자를 만나 새롭게 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방황하던 터에 우연한 기회에 첫사랑 미나를 만났다. 미나가 그가 있던 병원에 왔을 때 너무나 기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막상 그랬는데도 그녀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병원에 보험 예판원이 되어 나타난 그녀를 보고는 이제 적극적으로 아는 체를 하였고 미나는 질급하다시피 병원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미나는 항상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공주처럼 항상 우아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살아왔었다. 그러나 이전과는 주객이 전도되듯 입장이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미나를 도울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기뻐했다. 결국은 그날 병 업무를 마친 뒤 미나와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했다.